정희재입니다. 네, 좀 부끄럽네요. 40kg 뺐는데 뭐 어딜 뺐냐고 물으시고 계시죠? 네, 제가 유선아를 처음 만날 때는 100kg가 넘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뭐 잘 먹었고요. 뭐 치킨 2마리 한 번에. 뭐 그리고 뭐 냉면기를 밥 먹고 뭐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몸이 아픈 게 문제였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요. 저의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제가 제 차를 타고 어딜 가야 돼.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차에 실어 올려야 되고요. 이 이제 모든 관절 내려 앉았었어요. 병원을 갔겠죠? 의사 선생님이 딱 2마디 하셨어요. 살을 빼도 인조뼈를 박아야 하고 안 빼도 인조뼈를 바꿔줘야 된대요. 근데 제가 아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수술하고 누워있으면 제 소대변은 누가 받아낼 것이며 그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다이어트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제가 제일 처음 만난 건 사실 H사예요. 왜냐면 너무 쉽게 접할 수가 있었어요. 유산화는 몰랐고 H사도 해봤고 한약 다이어트도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뺐어요. 근데 좀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정지를 했더니 요요가 저를 더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고 처음 만났죠. 이윤 약사님 아시죠? 네, 소매트에서 그분을 만났고 그분이 저를 케어해 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살을 뺄 거라고 물어봤는데 그분의 말은 원장님, 제가 그때 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원장님은 살을 뺄 게 아니라 건강을 챙기시면 자동으로 살이 빠진대요. 그런데 한약도 그렇고 H사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이거 먹으면 살 빠져요? 저거 먹으면 더 이렇게 점점점 많은 양의 제품을 먹었어요. 심지어 H사 티 있죠? 그 티를 6리터까지 먹어봤어요. 이렇게 먹으라고 해서. 근데 결국 신장이 다 망가졌고 제가 이제 그러면 대장 쪽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수술하고 이런 경우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산화를 만났을 때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원장님은 건강을 챙기면 살이 자동으로 빠진대요.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살을 빼려고 제품을 먹지 않았고 해동을 통해서 건강을 찾으면서 자동으로 살이 빠졌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살을 뺐죠. 이때도 사실은 해동을 하고 나서 한 90kg 넘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때 누구 다 뒤에 서 있죠. 제가 사진 영상 다 얼굴만 나오는 사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신감이 생겼고 이제는 조금 더 이렇게 예쁜 몸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유산화해서 이렇게 살을 뺐다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의 저의 체성분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인간이 궁금하시죠? 제가 그래서 강의 준비하면서 요걸 제가 했어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지금 저의 체중이 65.3kg예요. 그런데 제 키가 165가 조금 안 되거든요. 165 정도의 키의 표준 체중은 52kg 정도예요. 52에서 24. 그런데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저는 뺄 체중이 3.2kg밖에 없대요, 지방이. 그러면 제가 저 체중에 3kg를 빼면 62kg가 저의 표준 체중이 되겠죠. 그럼 왜 제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표준 체중보다 10kg 더 많이 나가지만 실제적으로 이 인바디 측정해 보면 저는 뺄 지방 3kg밖에 없어요. 아마도 3kg면 똥배와 팔뚝가 허벅지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왜 항상 우리가 인바디 측정하고 나면 제일 많이 보시는 게 이거잖아요. 체중, 그 다음에 여기가 골, 벽근, 체지방이잖아요. 자, 체중에 그 근육의 양과 지방의 양이 모두 우리가 잘 자라는 완벽한 I형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골고루 찌고, 잘 찌고, 잘 빼고, 현재 저의 몸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3kg만 빼면 저는 어떻게 돼요? 완벽한 몸매를 가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그 몸에 다이어트 하시나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돼요? 제 몸에 비해서 저는 10kg가 보통 사람보다 많이 나가지만 저희는 3kg밖에 뺄 지방이 없어요, 여러분. 엄청 날씬한 거예요. 맞아요. 5살이지를 못 입고 있어요. 저희 근육들이, 그래서 저희 이제 아는 분한테 제가 물에 저보고 근육의 마블링을 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육의 마블링을 어떻게 빼야 될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저의 체성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다이어트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지방만 빼고 근육이 없어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근육이 그대로 유지되고 지방은 빠지고 그래서 건강한 몸을 그래서 골고루 쪄있는 골고루 빠져있는 정말 최적의 몸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다이어트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하고 유지하면서 굉장히 궁금하세요. 저 사람은 지방이 얼마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왜 아직도 그러세요? 라고 묻지 마세요. 저 검쳐 다시난 거예요,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해독을 하면서 비워지면서 제가 찾아진 건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비만이 뭘까요? 비만. 다 아시잖아요. 내 몸에 지방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 지방이 뭐 남자는 뭐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저는 지방을 이렇게 정의해 드릴 수 있어요. 내 몸에 지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방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계속 지방을 만들어내는 게 비만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왜 질병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이제 WHO에서는 이제 비만은 질병으로 규정을 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30% 이상의 비만 인구가 있습니다. 더 큰 건 뭐가 문제예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게 그 국회에 상정이 됐어요. 비만인에게는 비만세를 물자. 왜냐하면 일반인보다 병원 가는 날짜가 1년 평균 180일이 많은 거예요. 비만인이. 그러면은 날씬한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상정이 됐지만 그게 되진 않았어요. 비만세를 물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만인들이 병원을 많이 간다는 이야기죠. 그런 질병이 맞아요. 자, 그런데 이런 비만인 그런 질병인데 그런 체중을 우리 몸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그거를 세트 포인트라고 그러거든요. 내려간 체중을 다시 정상으로 올리고 또 불어난 체중을 다시 정상으로 내리는 그런 포인트 체중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70kg예요. 나의 체중은 나의 몸은 70kg에 맞춰져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48kg 감량을 했어요. 다시 70kg를 가려고 해요. 반대로 제가 75kg를 5kg 쪘어요. 그럼 다시 내 몸을 70kg로 가려고 하는 나의 체중 포인트. 우리는 이걸 세트 포인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세트 포인트가 망가지고 있어요. 왜 망가지고 있을까요? 포인트. 저희 뇌가 헷갈리고 있어요. 저희 뇌가. 왜 헷갈리느냐? 자, 지금은 제가 이제 우리 비만에 관련된 호르몬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왜 성적인 호르몬도 비만과 관련이 있고요. 흥분을 유발하는 호르몬도 비만과 관련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렙틴 호르몬이거든요. 자, 렙틴 호르몬은 뭘 하느냐? 자, 체지방이 증가하면 렙틴 호르몬이 증가했다고 스스로 느껴요. 그래서 뭘 하는 렙틴 호르몬이 넘치느라고 뇌에서 시장하면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럼 넘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이 늘어나서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식욕을 낮추고 체온과 대사를 높여서 다시 지방을 쌓으려고 해요. 그럼 체지방이 다시 여기 감소하겠죠. 반대로 체지방이 줄어들었어요. 이게 중요하죠. 체지방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우리 뇌는 렙틴 호르몬 분비가 감소했네 라고 뇌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가 렙틴이 부족해. 그럼 채워야 되겠죠. 그걸 채우기 위해서 식욕을 왕성하게 하고 체온을 낮추고 대사를 낮춰서 우리 몸에 다시 체지방을 증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요즘 현대인들 아침 식사 거르고요. 점심 뭐 대충 때우고 저녁 많이 먹어요. 그리고 뭐 그냥 간헐적 단식은 그냥 기본이에요. 모두 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열심히 굶어요. 살 빼도 굶어요. 한 몇 개 굶고 이만큼 먹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먹으면 살찔까 하면 걱정하면서 먹어요. 그죠? 근데 더 먹어요. 뒤돌아서 먹어요. 그럼 이 뇌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은 음식을 먹어서 이제 그만 먹으라고 사인을 계속 보내는데 전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먹고 있고 저도 그랬어요. 저는 배가 고프면 잠을 안 잤어요. 그리고 치킨 2마리를 한 잔에서 먹었고 맛있게 먹었어요. 네. 그리고 애 재우고 먹고 그랬어요. 애 재우고 먹고 정말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와서 무언가 먹었어야 잠이 왔고 그 선지 있잖아요. 선지. 하루는 선지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해장국집에 갔는데 선지는 조금 주고 우거지만 많이 줘요. 그래서 시장 가서 선지 사다가 선지를 똑똑 선지만 끓여서 이렇게 먹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해결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먹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혹시 저랑 식사하신 분 중에 아니 무슨 다이어트 강사가 밥을 한 공기씩이나 먹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 엄청 많이 줄인 거예요. 그냥 정말 저 한 공기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저랑 식사하시게 되면 아니 밥을 남겼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한 공기 다 먹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비하면 거의 5분의 1 정도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뇌를 헷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뇌를 헷갈리게 하는 주범이 뭐냐? 바로 독소예요. 자, 독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뭐 독소 되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뭐 독소 이야기하면 뭐 안에서 만들어지고 뭐 밖에서 이런 독소. 그 독소에 대해서 체중을 조절하는 시스템에 있는 독소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 스트레스를 마음의 독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스트레스를 어떤 이에게는 활력소가 되기도 해요. 반대로 어떤 이에게는 같은 양의 스트레스도 어떤 이는 치명적이고요. 어떤 이에게 그게 효과를 줘요. 다시 활력을 주거든요. 근데 스트레스는 내가 마음먹기 달렸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법은 누구만 알아요?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이런 스트레스 가지고 있다면 우리 뇌 중에 우리 중추신경부 뒤에 있는 그 스트레스를 관장하는 뇌가 자극을 받은 그 옆에 있는 식욕을 관장하는 뇌를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너무 배고프고 막 내꾸짠 거 당기시죠? 바로 그런 요인에 있어요. 자, 뭐 음식은 이렇게 많이 먹는 거는 독소가 되고 설탕과 뭐 밀가루 많이 들어보셨죠? 밀가루는 이미 독소를 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오고요. 설탕과 그러니까 소금의 경우는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같은 양의 단맛을 굉장히 달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단맛을 굉장히 달지 않게 느껴요. 그리고 그 소금과 설탕의 그 장점이라는 장점은요, 많이 먹을수록 몸이 좋아요. 내가 오늘은 1의 양을 먹었을 때 내 몸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단 걸. 뭐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몸이 1에 맞춰지면 그 다음은 소금은 설탕도 2에 먹어야 뇌가 이제 기분이 좋아졌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맵고 짠 음식도 점점점 강도가 세져야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단순 탄수화물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 뭐예요? 탄수화물은 지방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독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트랜스지방은 뭐 다 알고 계시죠? 이미 독소의 인체 우리 몸에 들어오고 있고요. 말씀드린 소금도 마찬가지로 설탕과 똑같이 일정량을 내 몸에 유지시키고 나머지는 더 점점점 넣어줘야지만 내 몸이 이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수면과 이런 영양소는 되게 중요해요. 잠을 잘 자야 뭐 수면 다이어트 들어보셨죠? 잠을 잘 자야 살이 빠진다. 비타민 잘 먹어야 살이 빠진다. 근데 실제로 우리 모든 몸은 이 영양소가 부족해요. 근데 내가 칼슘이 부족한데 칼슘만 먹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우유 흔히 잘 아시죠? 우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왜 우유를 예전에 어른이 잠 안 오면 우유를 데워서 줬잖아요. 잠 잘 자라고. 그게 뭐예요? 칼슘이 신경 안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옛날 어른들이 데워주셨던 거예요.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결국 부족한 영양, 그 칼슘 하나 섭취하기 위해서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도 섭취해야 되고 다 섭취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부족한 영양 하나를 먹기 위해서 그 외에 갇혀있는 양의 영양소를 먹게 되기 때문에 어떤 영양소 너무 부족하고 어떤 거 너무 과해서 그게 우리 몸에서 독소들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독소 중에 이제 화학물질 다 아시죠? 뭐 중금속, 다이옥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고엽제 원료로 쓰였던 거죠. 인체에 한번 들어오면 잘 나가지 않는 그런 독소들.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계신 옷도 세제를 빠셨죠? 세제 독소의 피부통에 들어가고 있고 형광등 아주 위험해요. 네, 다 직접적으로 독소를 몸으로 이렇게 흡입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독소는 아주 인접하게 있고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고 있어요. 자, 장난감도 마찬가지예요. 장난감은 인체에 유해하다, 무해하다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고 고가 장난감들을 사주고 계세요. 그런 것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 몸의 체중 조절을 망가뜨리는 다이어트, 특히 반복된 다이어트. 자, 수수께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은 어떤 다이어트일까요? 황제 다이어트. 오, 네, 잘하시네요. 황제 다이어트 대표적인 거 뭐예요? 고기 먹죠. 자, 원푸드 다이어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황제 다이어트 중에 고기만 먹는 게 아니고 뭘 먹어요? 고기에 있는 동물성 지방까지 같이 먹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다이어트를 살은 빠져요. 예, 뭐 이 다이어트가 살이 안 빠지는 건 아니에요. 빠져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네, 그 다음. 자, 다음 뭐 어떤 다이어트일까요? 네, 물 다이어트 맞아요. 자, 물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물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전 못 살아요. 전 물 먹고 못 살아요. 물만 먹고 못 살아요. 근데 이 물이 너무 과해도 문제지만 적어도 문제죠. 예를 들어서 과하면 뭐 적으면 변비도 있고 뭐 대사에 도움이 안 되겠지만
많을 경우 이 신장을 싸고 있는 약간의 물이 있어요. 이게 너무 많으면 신장이 쇼크가 올 정도로 그래요. 근데 제가 아까 HT 몇 리터까지 먹었다고요? 6리터 죽을 뻔했어요. 먹으려고. 네. 그런 다이어트. 자, 그럼 이런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네. 사과 다이어트는 저는 약간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속쓰려 죽을 뻔했어요. 산성이잖아요, 산성. 위벽을 다 깎아내리고, 네, 나중에는 거의 모든 장기의 기능을 아주 약화시키는 그런 다이어트 중에 하나. 이건 뭘까요? 네, 토마토. 이건 정말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뭐, 토마토가 뭐 여성, 남성 좋다고들 많이들 드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만 먹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토마토도 대사가 필요하고 그에 맞춰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건 무슨 다이어트일까요? 이거 어렵군요. 아, 이거 잘 내야 돼요. 네, 강냉이 다이어트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걸 해보신 분만이 아는 것 같아요. 강냉이 다이어트의 단점은 뭐예요? 아, 장점부터 얘기해볼까요? 배불러요. 단점은? 이 강냉이 원료가 뭐예요? 네, 옥수수. 그러면 이제 왜 단점인지 아시겠죠? 옥수수 너무 많이 드시는 거예요. 탄수화물. 네. 자, 하지만 이 다이어트 모두 살은 빠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독소를 같이 데리고 들어오고요. 우리 몸에 그것이 효과를 보이지 할 때 내 몸은 거의 최악의 건강으로 가는 빠른 지름길이 돼요. 근데 사실 다이어트 하려고 맘먹으면 너무 쉽잖아요. 물 얼마나 저렴해요. 물, 그죠? 너무 저렴하잖아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다이어트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네, 권해드리고 싶진 않네요. 자, 그럼 이런 독소들이 비만과 어떤 영향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 세상의 독은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이거 정말 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사랑이 가득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기에 정말 행복이 가득해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세상에 독으로 꽉 차 있다고 얘기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실제로 맞아요. 여러분은 이 독을 피할 방법이 없어요. 이 독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는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몸에.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가 문제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는 독을 맨날 만들어내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 내독소라고 이야기하죠. 네, 이름은 이뻐요. 활성산소. 하지만 그 산소가 우리 몸에 독소를 유발하고 그 독소가 이제 우리 안 좋은 것을 공격하게 되고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독소가 되죠. 자, 저체온이 독을 만든다고 이야기해요. 이 저체온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자, 우리 몸의 인체의 1도가 내려가면 면역력이 옆으로 떨어지고 그래요. 자, 스트레스가 너무 차갑게 하고, 자, 인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어요. 간에서 대사를 해요. 자, 그러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혈관을 통해서 몸으로 이동을 하고요. 지방은 임파선을 통해서 우리 몸에 연결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임파가 우리 몸 이렇게 겹치는 부분, 그죠? 아시죠? 이런 부분에 위치해 있어요. 그런 위치해 있는 그 임파가 저온이에요. 몸이 차가워요. 그럼 코너를 돌아야 되는 나의 지방이 코너에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쌓여요. 그러면 흐름이 느려지게 되고 몸에 이상이 오게 되고 질병을 유발하게 되고, 즉 이제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내 몸이 차가워지니까 내 몸의 지방이 내 몸에 온화로 돌아다니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그게 쌓이게 되고 또 쌓이게 되고 그러다 우리 몸에 질병을 유발하게 되고 살도 찌고 그런 역할을 우리가 독소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독소와 비만은요 모든 질병의 원인이에요. 자, 독소. 자, 오늘 아침 식사하고 오셨어요? 네. 자, 뭐 드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남편이 김치찌개를 끓여놨더라고요. 아, 이거 자랑질인가요? 그래서 저희 딸과 함께 밥을 떠서 정말 맛있게 또 한 공씩 먹고 왔어요. 그리고 독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안전하지 않고요. 또 외부로부터 유입된 독소가 굉장히 많은데 자연적인 독소보다 유입된 독소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독소가 위험해요. 자, 우리 몸은 독이 쌓이게 되면 이렇게 지방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 몸은 스스로 그걸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독소가 몸에 들어오면 두 가지를 몸에서 자가치 능력으로 하거든요. 첫 번째는 물을 필요해요. 독소를 희석해야 되니까. 그래서 독소가 옅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물로 없어지지 않는 독소가 더 많아요. 비타민으로 얘기하면 지용성 비타민과
쉬운 이렇게 비슷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독이 들어왔는데 물로 해결되지 않는 독은 뭘로 해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을 자연적으로 비만 세포를 만들어서 그 독소를 싸요. 왜냐하면 몸을 공격하면 안 되니까. 싸서 어디다 갖다 붙여요? 똥배 이렇게 붙이고. 네, 가장 붙이기 쉬운데 갖다 붙여요. 여성의 경우 독이 세면 왜 아랫배가 더 나오냐면요. 자, 우리 몸은 여성은 자연적으로 이 뇌에서 자궁을 보호하려고 하는 능력이 있대요. 치유 능력이. 그런데 아랫배가 차신 경우 배가 더 나오셨어요. 근데 우리 몸에서 우리는 그 여성분들은 예비 엄마잖아요. 그럼 아이를 따뜻하게 해야 되는 몸에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배가 차가워지면 아이가 추울까봐 그 아이가 있든 없든 배가 차가우니까 그것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자꾸 지방을 배에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아무리 다이어트해도 뱃살이 안 빠져 하시는 분들은 체온을 올리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방의 축적이 배로 가지 않고, 아니요, 축적이 안 된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온도를 올리면서 그 배에 지방의 축적을 막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그럼 지방의 세포를 만들어요. 자, 지방세포가 만들면 이렇게 계속 지방을 축적해요. 그럼 뭐가 돼요? 비만이 돼요. 바로 비만은 또 뭐가 돼요?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돼요? 이 독소에 집중해야 돼요. 자, 그래서 유산화 다이어트는 첫 번째가 클렌징이에요. 독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지방과 결합된 독소를 풀어서 해독을 하고, 풀어야 지방이 더 빨리 분해가 되겠죠. 독소를 꽉 싸고 있는 지방세포가 아니라 독소와 지방의 결합을 끊고 해독을 하셔서 그 다음에 체지방을 감량하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3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 중에서 얘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요. 제가 해보니까 클렌징은 오히려 쉬워요. 근데 저는 2단계 때 한 끼를 3끼를 보장받고 싶었어요. 네, 정말 한 끼를 3끼를 보장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해독하고 클렌징하면 실제로 한 끼를 3끼를 한 끼 보장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좀 작아져서 우리가. 네, 이렇게 유지는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년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산화는 우리 다이어트는 왜 해독을 해야 되느냐? 유산화의 다이어트는 식사량을 제한하는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식사량을 제한하게 되면 우리 몸에 모든 이상이 와요. 우리 뭐 중고등학생 아이들 아침밥 꼭 먹여보내라고 하죠. 뇌를 간장한 탄수화물도 먹어야 되고 지방도 몸에 필요해요. 지방은 우리의 뭔 역할을 해요? 쿠션 역할을 좀 해주잖아요. 그리고 지방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받아뒀다 나중에 쓰는 저장 창고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우리는 다이어트 그러면 밥부터 끊어요. 근데 그 어른들은 좀 두 번째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밥을 끊는 정말 더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면 대사가 저는 이루어지지 않고 아이가 일단 아파요. 그리고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날씬하고 이쁘거든요. 근데 걔는 이렇게 말해요. 나 엄마 닮아서 팔뚝도 굵고 허벅지도 굵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뭐라 그래요? 나 닮아서 엄청 건강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는 얼굴에 주먹만 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 이제 미의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인기 있는 아이는 정말 주먹만 해야 된대요. 그리고 길어도 길고, 저희 딸은 주먹만 하지도 않고 길어도 길지도 않아요. 그래서 인기가 없대요. 근데 요즘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 그죠? 미가 그런 기준을 차지하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다이어트를 누구나 해야 되는 숙제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자, 유산화 다이어트는 계단식 감량이라고 해서 감량하고 유지하면서 요요가 오지 않는 그런 감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진짜 이대로 이루어져요. 제가 이제 많은 고객을 이렇게 가이드하다 보면 유지 단계에서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쭉 한 번 더 이렇게 체성 분석해 보면 지방이 쏙 빠져 있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하는 7가지 방법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여러분, 내가 비만이에요. 자, 어떻게 살을 뺄까 집중하시겠습니까? 왜 살이 찔까에 집중하시겠습니까? 네, 왜 살이 찔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산화에는 3대 영양소가 있어요. 그런데 영양소를 왜 착한 거, 나쁜 거 이렇게 구분했을까요? 착한 거, 나쁜 거. 뭐 탄수화물을 예를 들자 그러면 우리 흑미나 백미를 구분해 볼까요? 자, 착한 3대 영양소, 나쁜 3대 영양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착한 3대 영양소는 비타민, 미네랄을 이것을 연소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쁜 3대 영양소는 비타민, 미네랄 등 그런 모든 것들을 많은 양을 필요로 해요. 그러면은 대사하는 데 써야 될 다른 영양소가 우리가 먹은 음식을 에너지를 바꾸는 데만 쓰여지고 다른 데 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 그게 살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 그래서 누트리밀이 있어요. 자, 누트리밀.
자, 우리 이게 반지는 딸기초코거든요. 이 파란 선이 이제 일반 식사를 했을 때 GI 지수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자, 이 GI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누트리민에서는. 자, A는 낮은 GI 지수를 먹은 거고요. B는 높은 GI 지수의 음식을 먹은 거예요. 자, 낮은 GI 지수를 예를 들면 천천히 소화가 되고 포만감을 오래 느끼죠. 그런데 왜 우리가 GI 지수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혈당 지수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 제 몸에 100의 그 혈당 지수가 정상 수치예요. 자, 제가 150의 음식을 먹었어요. 혈당 높은 음식을. 그럼 내 몸 100으로 맞추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빨리 소화를 시키겠죠. 그러면은 빨리 소화시켜서 간으로 보내서 남아있는 지방을 추적 계속해요. 그런데 대부분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음식을 먹어요. 그럼 나는 100이지만 계속 150이 들어오면 계속 몸에서 지방이 쌓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낮은 음식이 들어와요. 제가 100인데 50의 음식이 들어와요. 제 지수가. 그럼 내 몸 빨리 100으로 올려야 되겠다. 아니면 쏟고 놓을 수 있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필요한 50을 저장해 두었던 간에서 빼다가 쓰는 거예요. 이게 유산화의 뉴트림의 장점이에요. 과학적으로 낮은 지하수를 통해서 저장해 두었던 지방을 꺼내서 쓰는 시스템이 바로 뉴트림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같은 음식을 계속 먹기 때문에 쌓는 사람이 계속 쌓아요. 그리고 이렇게 낮은 음식을 오래 먹다 보면 이제 정말 꺼내 써야겠구나 그러면서 계속 몸에서 꺼내 쓰기 시작하면 감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GIS가 왜 중요하냐? 낮은 GIS 음식을 먹을 때 내 몸이 과학적으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저장해 두던 지방을 꺼내 씁니다. 거기에 뉴트림의 장점이 들어있어요. 자, 이거 제가 처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표를 같이 이거 어느 사람이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다 아는데 얘를 모르시겠대요. 그죠? 이거 POS 땡 회사예요. POS 땡 회사. 맞아요. 켈로그 아시죠? 이게 그거예요. 제가 이 쌤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이건 다 아시죠? 그죠? 여기 하나만 설명드리면 저는 H3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분에게 유산화를 권했는데 이분이 저를 쫓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H4는 탄수화물이 11g에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3배나 많죠. 그런데 H4의 쉐이크의 평균 GI에서 24예요. GI에서 평균이 24라는 얘기는 다 다른 얘기예요. 유산화는 똑같이 24에 맞춰져 있고 탄수화물을 보시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칼로리가 차이가 있어요. 그 대한비만협회랑 그 WHO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다이어트를 할 경우 최소의 칼로리 200에 400을 맞추라고 되어 있어요. 유산화는 235kcal 딱 맞춰져 있고요. H사는 90kcal예요. 그래서 거기 써있죠.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세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거 맞추기 위해서 타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H사 많이 경험해서 이거 좀 먹기 약간 힘들어요. 많이 달기도 하고요. 꼭 세 돌려야지만 저게 높거든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잘 활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비교 분석하실 때 꼭 필요하신 말씀하시면 부탁드려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비타민을 먹으래요. 비타민. 자, 많이 먹었고 너무 못 먹었더니 뭐가 됐어요? 과체중이 됐대요. 자, 많이 먹는 거 탄수화물 예전에 못 먹어서 병이 됐죠. 요즘 너무 많이 먹어서 지방 축적이 되고 이것을 태울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을 연소하지 못하가 뭐가 돼? 지방으로 과체중으로 축적이 됩니다. 자, 유산의 대표적인 비타민 뭐가 있어요? 헬스팩. 따로 설명 안 들어 아시겠죠? 이거 궁금하시면 혹시 그 에브리데이나 오늘 같이 오신 분께 좀 물어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 온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온도. 자, 되게 중요한 건 근육은 우리 태우라는 얘기 안 하죠. 근데 왜 지방을 연소라고 표현할까요? 지방이니까 근육은 태운다고 안 해요. 근육은 사용해서 지방을 태우라고 얘기해요. 지방은 열을 가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열을 가해야 되면. 그럼 우리 몸에 열을 가하는 방법은 뭐예요? 운동밖에 없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뜨거운 뭐 사우나 같은 거는 일시적인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운동이에요. 이 운동은 일주일에 2, 3일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운동 효과는 여기에 있어요. 내가 운동을 30분부터 보통 포도당을 쓰죠. 30분 이상부터는 지방 에너지를 쓰거든요. 지방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고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면 뇌가 그 운동을 기억하고 24시간, 48시간 동안 지방만 들어. 그런데 너무 미친듯이 운동하는 건 안 좋아요.
이해되시죠? 내가 운동했을 때 처음에는 포도당을 쓰지만 그 30일 지방을 쓰기 시작하고요. 지방을 쓰기 시작하면 내 몸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를 그 운동량을 기억을 해서 지방만 태워서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운동 전에는 오히려 식사를 하지 않는 게 좋고 단백질만 간단히 과일 같은 거 드시고 운동을 더 많이 태우겠죠. 그래서 지방을 쓰기 때문에 운동 후에 식사를 하시는 경우 오히려 훨씬 더 살이 찌지 막는 효과가 돼요. 우리는 근데 운동을 먹도 찌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반대예요. 그러니까 운동 전에 오히려 가볍게 해서 포도당을 빨리 소모시키고 지방 에너지 써야 하고요. 그게 동시에 뭐가 되냐면 지방을 태우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는 식사는 대부분 살려가기보다는 연소한테 많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자, 지방을 태우는 겁니다. 몸의 열로. 자, 간을 살려야 돼요. 간이 되게 중요한 게 모든 대사를 간에서 해주고 있고요. 자, 간에 대한 설명 아까 방금 들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간 대표적인 제품 있죠? 헤파실. 네, 이것도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면 모시고 오신 분께 설명을 들으시길 바래요. 자, 이 순환이에요. 정말 중요한 거. 자, 쓰리고! 저 쓰리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할지도 몰라요. 저희 집에 뭐 TV도 없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거든요. 자, 저는 쓰리고를 고혈압, 고지혈, 고콜레스테롤. 자, 네, 3죠. 자, 순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몸에 쌓여서 녹아낸 지방은 그대로 두면 안 돼요. 내보내야 돼요. 그런 역할을 바로 코키눈 바이오메가 호르몬 순환발이 하고 있습니다. 순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이어트 시. 자, 그 다음에 장을 깨끗이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모든 장에 있는 습관들을 우리 몸에 질병을 유발시킵니다. 장 깨끗하셔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죠. 이렇게 7가지 방법 설명드렸고요. 자, 제가 30분 여러분께 드릴게요. 여러분 뭐 하실래요? 30분. 주무실 것 같아요. 30분 뭐 하실래요? 운동? 네, 운동 30분. 자, 수다. 자, 피자 한 조각을 드셨어요. 피자 한 조각을 먹었으면 그 칼로리가 뒤에 치타가 잡혀먹이지 않을 정도로 뛰어야 돼요. 그래야 칼로리가 소비돼요. 그럼 여러분 드시고 뛰실래요? 안 먹을 거죠. 그러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건강한 걸 먹고 간단한 운동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다이어트의 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는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네, 해독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난 다이어트를 했는데 내가 맨날 이거 먹으면 살찔까봐 그래서 먹어요. 그리고 오늘 내일 굶었으니까 배고프면 또 먹어요. 여러분의 그런 근심 걱정이 혹시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는 착각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잘 생각해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나의 이런 살에 대한 근심 걱정이 여러분을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착각하고 계시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착각은요, 정말 착각일 뿐이에요. 그건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뭐예요? 바로 실행하셔야 살이 빠집니다. 유산화의 다이어트는요,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아름다워져요. 어떤 거 하실래요, 여러분? 다 하세요, 3개 다 저처럼. 저 엄청 날씬한 거예요. 다 한다고 3kg 얼른 뺄까요? 뱃살 3kg?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유선을 만나서 보통 사람들은 자, 우리 곰은 마늘 먹고 사람 됐죠? 저는 유산을 먹고 사람 됐잖아요. 아까 사진 보셨죠? 네. 그만큼 유산을 먹고 정말 사람 돼요. 근데 그냥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지적이기도 하고 또 몸도 예뻐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런 다이어트 여러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전 세계에 날씬이만 사는 그날까지 네, 여러분 리셋으로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